지금 보면은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헌재 이제 판결 앞두고 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20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걸 앞두고 너무 이제 국민들 걱정하고 계세요. 또 다시 폭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시위 네. 불법에 가까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골수이긴 해도 한 가지 특징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돈벌이, 재선 예.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또 일당을 버는 문제라든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 몸을 의외로 아끼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서부지법 사태 때 네. 그 법원을 침공했다가 구속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긴장을 하고 지키긴 해야겠지만 네. 아마 그런 짓들을 다시 재현하지는 못할 거다. 왜냐 자기 몸을 지극히도 아끼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살릴 것이다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우 내부의 모습을 보니까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뭐 이렇게 나눠져서 예. 서로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극우라고 지금 평가받는 사람들이 네. 보수가 아니고 자기 이익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특징을 저는 더 높게 그래요.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 법을 엄정하게 한번 그 적용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은 조심할 겁니다. 조금은 조심할 거지만 우리도 긴장을 놓을 수가 예. 없는 거고 예. 결국에는 지금 변한 건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판도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되지만 결론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도 뭐 진행은 되고 있지만은 또 언제 어떻게 기일이 좀 늦춰지거나 더 잡히거나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스케줄은? 2월 13일까지 지금 잡혀 있지 돼 있죠. 않습니까? 8차까지가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또 뭐 추가 증인을 또 억지로 더 저쪽에서 신청을 한다든가 혹시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아마 변론 갱신 절차를 밟다 보면은 네. 그걸 또 갱신하는 절차를 밟느라고 어허. 아마 한 주쯤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20일 이전에는 저는 그 심리는 끝날 것 같고 네. 이제 그 결정을 선고하는데 아마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잡는다고 치면 네. 3월 초순 3월 예. 초순. 예, 늦어도 3월 10일 이전에는 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헌재 심판이 시작될 때는 2월 말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2월 말보다는 3월 초순이 될 가능성이 큽니까, 의원님? 예, 저는 3월 초순에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책 잡히지 않기 위한 예. 정말 고심에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헌재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사건과 비교를 하면 네. 너무도 명백하고 쟁점도 단순하고 나오는 증인들도 똑같은 증언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히 좀 커트를 해도 되는데 네. 절차 시비가 걸리는 것이 싫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 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저 방해 시도가 일부 먹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보다 조금 열흘 가까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8차까지 됐지만은 더 이제 윤석열 쪽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예. 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잡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2월 20일을 그 안에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선고도 3월 10일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이제 변론이 마무리되고 이제 평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예. 다 고려하더라도 3월 10일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3월 10일을 넘기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마은혁 이 재판관 그러니까 후보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어제 선고가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거 늦춰졌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왜 늦춰지냐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세요? 그대로 선고를 해도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쪽이 1월 31일 날 최상목 대행 측에서 뒤늦게 변론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걸 또 받아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한 또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요. 뭐 저 절차가 좀 늦어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최상목의 그런 요구들 받아주고 예. 그러니까 최대치를 다 해준 다음에 결론 내리면 예.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도 뭐 이걸 안 받으리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고 네. 그게 법적인 의무고 당연한 것인데 의문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 종사했던 사람 국힘에 몸을 닦고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상식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찾을 수가 없는데 최상목 부총리도 그 중에는 나은 사람으로 봤지만은 역시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서 예. 아마 또 저 법무부 장관, 법무부 네, 법제처 책임자와 물어본다고. 상의한다는 뭐 핑계를 대가면서 네. 또 기회를 늦추고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 최상목 대행이 계속 이제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특검법을 또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좀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는 예, 게 현실인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네. 뭐 지금까지도 아니고 그 전에 그 탄핵을 전에 이미. 했어야 맞다고 보고 이런 뭐 판단을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게 꼭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다음에 그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예. 이주호 교육부 총리 아닙니까? 아하. 뉴라이트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최상목보다 예. 더 더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는 또 사람이다 보니까 예. 개선의 여지는 없고 네. 실익 없이 절차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음.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신에 네. 직무유기죄라는 그 범죄는 분명히 성립하는 것이니까 그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거. 저 경찰에 네. 수사를 좀 더 빨리 하도록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퇴임 후에 법정에 서기는 싫어서 네. 조금 각성하지 않을까 아하. 이런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내란 혐의도 내란 혐의지만 직무유기죄로 바로 또 예.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가 헌재도 있으니까. 헌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가 강제 집행하는 집행력은 없지만 네. 그건 법적인 의무를 어기는 것은 분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네.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음. 만약에 법제처장이나 법무부 장관 내지는 차관이 네. 그 임명을 그 반대하는 의견을 만약에 내면 그 사람들도 같이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그 결과를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예.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없는 거고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감옥 갈 각오를 해야 예. 된다. 감옥 갈 만약 각오. 이번에 그거 보면 저는 예. 그 사람들을 반드시 형사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쌍뜨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원님 권성동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해 주세요. 국가 체제 부정은 위헌 정당 해산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네요. 저도 예. 국힘이 하는 것을 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다만 그 비상계엄 해제할 때 거기에 그 가결에 참여했던 18명의 의원이 있었고 네. 또 윤석열 탄핵을 할 때 아하. 그 거기에 찬성했던 12명의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수의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해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일단 이런 하는데. 행태가 앞으로 계속 간다 본다면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투톱이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이런 걸 문제 삼고 있고 또 내란 수계 이제 피고인을 가서 만나고 그리고 하는 발언과 말을 보면은 최상목 대행한테 법을 좀 사실은 지키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예. 마흔형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볼 때 법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할 것 같아요. 예. 공개적으로 경고를 권성동 원내대표 향해서 우리 의원님이 또 해주셨습니다. 쌍특님, 네, 이 슈퍼챗까지 보내시면서 이렇게 의견 주셔가지고 제가 예.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예. 자, 오늘 이제 2시에 진행되는 이 헌법재판소 변론 이것 좀 제가 지켜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그 앞에 아마 저희 카메라 앞에 또 서실 것 같아요. 이따 보면 예. 이따 이제 1시 넘어서도 가시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서실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지금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될까?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애를 태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때 그 저 구속 기소를 네. 위해서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회의를 검찰총장에 그게 개최한 날 예. 제가 수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분들 아이, 또 그렇죠. 당내 의원님들 네. 또 평소에 그 지인분들한테 나... 검찰이 풀어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네. 뭐라고 제가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또 검찰 윤석열의 애정을 많이 받았던 검찰이기 때문에 네. 구속 기소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야 한다. 아, 그래서 의전성 회의를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이 평소에 그 신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네. 우리가 그 이제 거짓말쟁이가 가장 그 많이 받는 그 큰 고통이 예. 진실을 얘기했을 때도 안 믿어준다는 아, 그 사실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양치기 소년 우화도 우리가 그러니까요. 알고 있듯이. 평소에 불신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건 진심인 것 같은데 음. 예 그런 그 우려를 사는 것을 보면서 네. 참 그런 나 혼자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의문을 가졌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 불신이 근거는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음. 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할까? 네.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살려면 저 뭐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네. 더 열심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검찰이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뭐 황제 수사도 있었고 맞습니다. 도이치 무혐의도 있었고 이렇기 예. 때문에 이 정권에 있어서 검찰은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검찰이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도 지난번에 대검에 항의 방문을 했는데 네, 왜 제대로 안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또 국민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네. 제대로 해라. 그다음에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왜 음. 눈에 보이지 않는지 국민에게 좀 설명을 해가면서 납득을 시켜라. 안 그러면은 예. 누가 믿어주겠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음, 어쨌든 국민의 불신에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명태균 수사 보고서 이런 것들 나오는 걸 보면은 당장이라도 김건희 소환 조사하고 예. 이게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언론에 들리는 것도 없고 김건희 맞습니다. 소환 얘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그냥 그러니까 묻히는 거 아니냐. 그 보고서 내용은 의지가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네. 또 그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입수가 되는 바람에 비상계엄을 사실상 치른 원인이 됐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아 그러면 그 뒤에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죠.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그게 11월에 나온 이제 보고서고 그러니까요. 뭐 예. 휴대폰 포렌식에서 그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왜 이렇게 잠잠하냐. 그런가요? 예. 벌써 2025년 2월이 됐는데 예.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검찰이 일단은 기소는 했지만은 또 공소장을 보니까 윤석열이 의원들이 뭐 끄집어내라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뭐 간부만 이렇게 하면 뭐 어느 정도 되냐 뭐 1,000명 된다 얘기를 듣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게 공소장에 담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내란 수계 혐의를 적시한 그런 공소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6개월 이상 늦춰지면은 좀 풀려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데 6개월 예? 이내에 예, 재판이 이루어지고 네, 아마 반드시 뭐 거기에 합당한 형이 선고가 될 것입니다만은 좀 더 늦어질 수 늦어지면은.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네, 이제 3월 뭐 2월 말 3월 초에 파면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든가 또 이제 새로운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사건들로 기소가 되면 그 사건으로 또 구속, 6개월간 구속영장. 추가 구속을 법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6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네, 6개월이 넘어가더라도 또 새로운 혐의를 가지고 기소되는 기소가 사건으로 되면. 6개월 추가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풀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윤석열이 드리고 싶습니다. 풀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또 계속해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예. 기소를 특검이 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혐의들이 있어서 또 검찰이 제대로 기소할까? 또 회의 열어가지고 또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머리에 좀 굴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 지금 뭔가 왜 명태균 게이트를 열심히 안 하느냐, 김성훈은 왜 그러니까요. 구속을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불신 사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 윤석열을 저렇게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음.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돌아온다. 검찰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 자기를 그렇게 아꼈던 윤석열 네. 피의자를 기소했다가 무죄를 받고 살아나오면 음. 본인들이 무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라도 공소 유지는 열심히 할 텐데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예. 특검이 도입돼서 특검이 나머지 수사도 하고 그렇죠. 공소 유지도 더 철저히 하고 네. 구형도 국민
어떤 그 정서에 부합하게 구형도 이루어지게 만들고 네. 이래서 저는 특검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가는 게 정답인데 맞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검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불안한 상황, 예. 내란성 불안 증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